한 가지가 머리에 띵 한 거예요. 아, 이렇게 주면 나중에 가서 싸울 텐데. 왜? 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. 가족에게 승계, 상속 뭐 이런 상담을 우리 박세무사가 많이 하고 있는데, 상가를 가족에게 주려고 보니 세금이 너무 많더라.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, 또 임대 수입을 본인이 다 받게 되니까 사대보험료라든지 세금이 너무 많은데 요거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 해서 이제 문의가 오신 분의 사례입니다. 예, 저희가 내용은 조금 더 편집을 해서 각색해서 설명을 드리니까 오해는 마시고요. 일단은 상가의 형태가 뭐 주성복합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, 뭐 단지 내 상가도 있고, 그 다음에 길 가다 보면 단독 상가도 있는데, 이건 이제 저희가 눈으로 볼 때 얘기고,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건축물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집합 건축물, 네.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. 그래서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를 띄게 되면 차이점이 뭐냐면, 일반 건축물은 통건물인 거죠. 토지, 건물. 토지 건물. 네, 이렇게 나온 게 일반 건축물이고, 집합 건축물은 쉽게 얘기해서 101호, 201호, 301호 이런 식으로 호실별로, 혹은 아파트 생각하시면 되죠. 그렇죠. 아파트. 층별로 해가지고 각각의 등기가 나오고 건축물 대장으로 소유자도 다르거나 이렇게 있는데, 이 내용을 이제 이해해서 오늘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의뢰자 같은 경우에는 상가가 이제 세 채가 있으신데 전체가 다 일반 건축물로 되어 있었습니다. 예, 그래서 그거를 자녀에게 어떻게 승계하려고 다른 데서 알아보니 네. 세금이 너무 많은 거죠. 그래서 이제 고민해서 오셨는데, 이분이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대안을 주셨는데, 네. 자, 그 내용을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통으로 주려고 하니 세금이 너무 많다. 그 정도 현금 유동은 안 된다. 그렇죠. 증여를 하든 양도를 하려고 그래도 뭐 몇십억짜리 통건물인데 우리 자녀는 그럴 만한 세금 능력이 안 된다. 자, 방법이 뭘까요? 일단 지분으로 줄 수 있죠. 지분으로. 그러면은 세금을 낼 수 있는 만큼 찢어서 주는 거죠. 그렇죠. 예를 들어서 뭐 10%, 20% 이런 그렇죠. 식으로. 10%, 20%. 이 아버님이 생각을 해보니, 본인의 주변 사례를 보니 한 가지가 머리에 띵 한 거예요. 뭐죠? 아, 이렇게 주면 네. 나중에 가서 싸울 텐데. 왜? 왜냐면 이제 가까운 지인분이 네. 비슷한 사례를 겪은 적이 있는데, 상속 상황이 됐을 때 형제들이 싸운 거예요. 다툼이 발생해서 한 사람은 팔자. 팔자. 아, 이거 갖고 있으면 뭐하냐. 나 지금 돈 필요하다. 그런 거고, 또 한 형제는 이거 더 갖고 있으면 오를 텐데 이거 왜 파냐. 나는 팔고 싶은 생각이 없다. 그러다 보니까 지분으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행위도 못한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의절을 한 거를 이제 보신 거죠. 그 의외로 많아요. 그런 그쵸. 사례가. 예. 그러다 보니까, 아, 지분은 좋긴 한데 조금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서 아쉬운데요 라고 이제 했습니다. 그 뒤에 이제 대안은, 그런 경우에는 그냥 구분 등기해서 찢어주는 게 좋습니다. 아까 앞서 처음에 설명드렸지만 일반 건축물을 집합 건축물로 바꾸는 거죠. 네, 바꿀 수 있죠. 그렇게 해서 이제 101호, 102호 이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고, 그렇죠. 거기에 대해서 넌 101호, 넌 넌 101호, 102호 넌 이렇게 102호. 나눈다. 알아서 해. 이게 되는 거죠. 그렇죠. 근데 지금 이렇게 집합 건축물로 나누는 것이 네. 단순하게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것 이외에 절세 효과도 있다고 하는데, 어떤 부분일까요? 아니 일단은 한 번에 줄 수가 없잖아요. 일단 뭐 현금적으로 유동성이 안 되니까. 취득세만 해도 엄청날 거예요. 아, 그렇죠. 그래서 한 번에 다 하기는 힘드니까 천천히 이렇게 나눠서 주는 효과가 일단 있는 거죠. 40억을 한 번에 줄 때와 그렇죠. 4억씩 10번에 나눠줄 때, 네. 이게 또 세금이 누진세 구조잖아요. 그렇죠. 증여 같은 경우에 이제 10년 합산이지 않습니까? 또 증여만 하는 게 아니라 양도도 할 수 있어요. 그렇죠. 부모 자식 간에도. 이게 오해가 많으시던데, 부모 자식 간에 양도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. 되긴 돼요. 실제로 돈이 오고 가야죠.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모르고 무조건 양도하면 증여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그건 아니고. 돈을 안 받고 주려다 보니까 그런 그렇죠. 말이 이제 나오는 안 거고. 주려니까 그런 거지. 진짜 받으면 양도가 되긴 그렇죠. 됩니다. 예. 그래서 양도와 증여를 같이 활용을 할 수도 있고,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가는 건데, 가장 큰 효과는 이제 증여를 했다. 그러면 부모님이 오래 사시면 돼요. 그럼 상속재산이 합산이 안 되면 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근데 지금 상속세에 대한 개정이 되겠다고 지금 계속 말이 있잖아요. 근데 올해는 일단 아닌 것 같아요. 올해는 개정, 내년도 아닐걸요. 올해는 개정 못 한다고 아예 발표를 했어요. 네. 너무 크게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. 네.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바뀌면 모르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빨리빨리 주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. 그래서 매매와 증여를 잘해서 주고 오래 사시면 이제 상속세에서는 자유로워지는 거죠. 그렇죠. 일반적으로 이제 누진세율에 따른 세율이 이제 찢어주게 되면 낮아지니까 그런 효과도 좀 첫 번째 있고, 그렇죠.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거래 가액이 작으면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아진다. 많아지죠.
그리고 증여든 양도든 기존에 사전에 부동산을 승계를 해주면 전체 해줄 때까지 기다리기 전에 해준다 그러면 나중에 상속재산에 빠지기 때문에 상속세도 줄일 수 있다. 이렇게 이제 큰 틀은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때 법인을 활용하면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다. 배가?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이야기한 가족법인 이야기잖아요. 그렇죠. 이게 여기에도 적용이 됩니다. 그러니까 인별로 해서 개인으로 줄 수도 있지만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으로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. 팔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사람, 기간, 주체 이게 다 바뀔 수 있는 거라서 이건 이제 고려를 많이 해보셔야 되죠. 정리를 해보면 네. 이제 아까 양도, 증여 이런 방식으로 부모님 거를 구분 등기해서 일부를 이전을 해올 때 개인이 받는 것과 법인으로 받는 것과의 어떤 구조적인 차이, 그로 인한 프로세스의 편리함, 그리고 그로 인한 세금의 절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설명드리기가 어렵다는 건가요? 어렵다는 것보다도 이런 게 있어요. 이제 부모님의 의사가 있잖아요. 그리고 물건이 가진 특성 이거에 따라서 정말 달라지는 게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구분 등기를 할 필요 없이 난 건물만 주겠다, 난 토지만 주겠다 이런 분들이 또 있어요. 그렇죠. 예, 토지는 지분으로 주고 건물은 먼저 다 주겠다 이런 분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분 등기에서 호실이 나뉘어지는 건물이 있을 거고 또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거 일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변수가 많아요. 그래서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수들이 그려지지만 이걸 설명을 하면 오히려 더 어렵지 않을까. 일단 이 승계 과정에서 법인을 활용하면 좋다. 근데 그 케이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 다르다 했는데 그래도 공통적으로 이 부분 하나만큼은 매력은 공통적이니 말씀해 주실 게 있다면. 일단 법인이 간단하게 말하면 세율이 싸죠. 개인보다는. 네. 나중에 이걸 팔았을 때도 양도세가 아닌 법인세를 내게 되는 거니까. 그렇죠.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렇죠. 저희가 뭐 가족법인의 기본적인 장점이 나중에 부동산을 매매했을 때 발생되는 양도세가 개인보다는 저렴할 수 있다. 네. 물론 이제 보유기간 등등을 따져봐야겠지만 그렇죠. 그리고 또 하나는 가족법인이라면 주주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주주 구성이란 건 할아버지, 아들, 아들의 손자까지 이렇게 어떻게 구성을 하냐에 따라서 제2차, 3차 승계를 거기에 녹여서 갈 수 있다. 그러니까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동일한 승계의 세금을 절세할 수도 있다. 그렇죠.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아까 전에 건물 가지신 분 같은 경우에는 아버님. 개인으로 갖고 있었거든요. 그렇죠. 개인으로 갖고 있으면서 소득세를 많이 내셨고 건강보험도 많이 내셨고 이랬는데 이건 이제 가족법인의 형태로 해서 주게 되면 건강보험료는 없잖아요. 그렇죠. 법인에게 물리진 않으니까. 국민연금도 안 내잖아요. 그렇죠.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던데 아,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. 그걸 꼭 내야 되냐 이거죠. 네네네. 아니 내야 되는 건 아, 맞지만 네네. 국민연금이 고갈될 게 보이는데 내야 되냐 그것도 고민입니다 사실은. 그렇죠. 저도 내기 싫어요. 그러니까 만약에 이 법인의 형태가 아니고 뭐 자녀가 개인이 받아왔는데 괜히 받았다. 만약에 그 개인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소득을 내고 있는데 거기에 합산되면 소득세, 높아지죠. 공보료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이런 영상을 계속 찍으면서 많은 분들이 문의를 오시잖아요. 근데 이제 오시면서 그 뒤에 얘기를 듣기 위해서 오시는 거거든요. 네 맞습니다. 그리고 플러스 본인의 상황들이 다 다르세요. 공장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아 그다음에, 그렇죠. 예, 그런 분들 많죠. 예, 상가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뭐. 땅만 가지신 분들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절세, 그 다음에 프로세스는 또 개인 간의 가족 구성원도 봐야 되기 때문에 문의를 남겨주시면 상담을 통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